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화장품 품질 관리 5주차 2차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5주차에 접어들어서 화장품 품질 관리 측면에서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들, 그런 원료들은 어떠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또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1차 시부터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1차 시에 살펴본 내용에 이제 덧붙여서 그래서 1차 시에 조금 이제 부족했었던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품질 관리. 네, 화장품 품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뭐 지난 시간에 뭐 설명을 드렸었어요, 사실은. 화장품 원료 규격 및 시험 방법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2011년 5월에 또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제 그 고지를 한 바가 있고요. 또 2012년에도 이것이 또 일부 개정이 돼서 그래서 내용을 갖다 추가를 해서 그래서 이제 고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 화장품 원료 규격 및 시험 방법 설정을 위한 가이드 또는 화장품 원료 규격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목차로 대략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뭐 머리말에서는 이 화장품과 관련된 이제 시험 방법이라든가 원료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머리말에 이제 써놓고요. 일반 사항은 이제 이런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단위는 어떻게 통일을 하고, 예, 또 뭐 그 이를테면 여기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러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어떠한 특성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일반 상황에서 이제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료 각조가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들, 원료와 관련된 원료 규격들, 또 원료가 최소한 어떠한 그런 이제 요건을 갖다 갖춰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기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방법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험 방법이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이제 계량기라든가 용기 어떤 것들이 이제 사용이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색을 비교하거나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약이라든가 시액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용량 분석용 표준액이라든가 또 일반 표준액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뭐 그런 내용들도 이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한 찾아보기, 한글, 영문, 색인 이런 형태로 이제 쭉 내용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 우리 원료의 각조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은 원료의 시험 규격을 갖다가 이제 이를테면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물론 이게 끊임없이 이제 개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요. 예, 2012년에 개정이 된 내용에 의하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기억으로 시작되는, 예, 그래서 원료명 순서대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물론 모든 원료를 화장품 원료 기준이라고 하는데 실려 있는 원료라든가 국제 화장품 원료 기준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료를 다 수록하지는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원료들을 이제 실어놨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감초 추출물이 나오게 됩니다. 감초 추출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미백 원료, 미백 기능성 원료에도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감초 추출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감초 추출물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감초 추출물, 감초 엑기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 화장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에 있어가지고 좀 고쳐야 되는, 순화를 시켜야 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엑기스라고 하는 우리말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순화를 한다면 뭐 추출물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럼 엑기스라는 말 교수님 그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데 그 무슨 말입니까? 저거는 일본어에서 유래가 된 것이에요.
엑기스라고 하는 것은 감초 추출물에 표현이 되어 있는 글리시리자라고 하는 저것이 이제 감초에 대한 학명인데요. 그거의 추출물이 우리 물질 추출론에서도 일부 배웠었지만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extract, 추출 물질도 extrac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어에서는 저거를 extract라고 받침이 없기 때문에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에키스토라쿠토 이렇게 씁니다. 에키스토라쿠토를 줄여서 에키스까지만 거기까지만 써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추출물이 맞는 거죠. 감초 에키스가 아니라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감초 추출물이 올바른 표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뭐 화장품법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법에서 일본의 잔재들, 일본 어떤 단어의 잔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지속해서 순화를 하고 있고 또 고쳐나가고 있지만 여기도 아직 남아 있네요. 자, 이러한 감초 추출물, 이거는 감초에 대한 학명을 쭉 써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학명을 이제 몇 가지 이제 써놨는데요. 또는 기타 감초와 같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식물의 뿌리 또는 뿌리 줄기에서 침출이나 응축해서 얻은 추출물을 우리가 감초 추출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상은 주로 이 원료는 갈색, 흑갈색의 물엿과 같은 점성이 있는 액체이면서 특이한 냄새와 단맛이 있는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 감초 추출물에 대해서 확인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료 1g에 물 10ml를 넣고 그리고 초산납 그랬는데 이것도 또 일본식 표현의 잔재예요. 초산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화학 용어집이라는 이런 데서도 초산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해가지고 오류가 있기 때문에 초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아세트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세트산납이죠. 그래서 아세트산납 시액 3ml를 넣어서 침전을 하고 침전을 해서 이제 거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맑은 것만 취해서 그것을 갖다가 묽은 에탄올 10ml로 씻고 또 다시 물 5ml 그리고 염산 3ml를 넣어서 증류한 다음에 그 증류한 액에다가 2,4-D 니트로페닐 히드라진 에탄올 시액 2방울에서 3방울을 갖다가 넣었을 때 등적색, 등적색입니다. 약간 불구스름한 그러한 이제 적색의 침전이 생겨야지 이것이 바로 감초 추출물의 유효성분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순도 시험도 마찬가지. 여기 이 원료에 2g 물에 18ml를 갖다 넣어서 녹이고 여과하고 등등 또 중금속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여부도 마찬가지로 이 추출물을 갖다 테스트하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확인 시험을 갖다 이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요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모든 물질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1학기 내도 안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감초 추출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고 성상이 어떻고 또 확인 시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순도 어느 정도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원료 각 성분들, 물질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초 추출물에 대해서 제일 처음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쭉 넘기다 보면 미네랄 오일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 나와 있습니다. 미네랄 오일은 여러분들도 아마 실험하고 그랬을 때 가끔씩 접하는 그런 이제 그 오일인데요. 그렇죠? 유성 성분이죠. 그래서 미네랄 오일은 보통 리퀴드 파라핀, 액상 파라핀이다. 그래서 리퀴드 파라핀 또는 리퀴드 피트롤라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LP 이런 식으로 아마 줄여서 쓴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요 액상 파라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유동 파라핀, 이것은 미네랄 오일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석유에서 얻은 액체 상태의 탄화수소류 혼합물이다. 이렇게 요 원료 시험 규격에 나와 있습니다. 성상은 이 원료는 무색의 형광을 나타내지 않는 맑은 그런 유액상이에요. 예, 오일상의 액체자라는 거죠. 냄새는 없고 뜨거울 때도 거의 석유와 같은 냄새는 없고 석유와 같은 독특한 그런 냄새를 갖다가 나타내지는 않고 맛도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동 파라핀의 경우에 확인시험은 사기도가니에 취해서 강하게 가열하여 점화시켰을 때, 그랬을 때 밝은 불꽃을 내면서 타고 파라핀 증기의 냄새가 나야지 바로 유동 파라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원료 0.5g에 황 0.5g을 넣고 조심해서 흔들면서 가열할 때 또 황화수소 냄새가 나야 된대요. 그래서 확인시험을 갖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략적인 확인시험이에요. 물론 이러한 미네랄 오일, 유동 파라핀의 비중입니다. 즉 밀도인 것이죠. 여기서 D의 20, 20이라고 하는 얘기는 저거는 뭐냐면요. 20도씨, 상온, 그렇죠? 우리가 보통 실온 20도씨일 때, 그랬을 때 물과의 밀도를 갖다가 비교를 했을 때 대략 값이 얼마? 0.815에서 0.91 정도. 이 정도의 비중값을 갖다 갖는 그런 것이 바로 유동 파라핀이다. 점도는 37 센티스트로크. 그런 정도. 요거는 이제 제1법으로 점도를 측정하라는 얘기고요. 요 1법이니 뭐 이렇게 써 있는 것은 뭐냐면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방법. 뭐 이런 의미예요. 뒤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순도 시험도 어떻게 순도를 시험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감초 추출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오일류, 그렇죠? 오일류 중에서 미네랄 오일. 또 뭐 오일류 중에서 많이 우리 화장품 원료로 쓰는 것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글라이콜 디스테아레이트,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오일류인데요. 주로 에틸렌 글라이콜과 스테아릭 애시드의 디에스테르 형태의 화합물로 되어 있는 거죠. 성상은 백색의 엷은 황색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글라이콜 디스테아레이트고요. 그리고 과립 또는 덩어리로 약간의 특이한 그런 냄새를 갖다 나타내는 그런 물질입니다. 확인시험, 원료 5g을 달아서 검화한 다음에, 검화한다는 건 뭐냐면 비누화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에탄올을 충분히 날려보내고 뭐 이런 비누화를 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산화나트륨하고 이제 반응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압가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녹는 자음 6점이 65도씨에서 73도씨 사이. 제2법으로. 산가의 경우에는 20 이하, 20 이하일 때 5g. 이런 정도. 그리고 검압가가 180에서 210을 나타내는 것이 글라이콜 디스테아레이트의 그런 이제 이것을 갖다 이제 옳은 제대로 된 원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확인하는 그런 이제 시험 방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건조 감량의 경우에는 3% 이하를 갖다 나타낸다. 즉, 한 5g을 105도씨에서 1시간 정도 건조시켰을 때 그때 감소하는 그런 이제 물질의 양이 5g 이하인, 즉 3% 이하인 형태. 5g에서 3% 이하인 그런 이제 차이를 갖다 보여야 된다. 강열 잔분의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3g을 갖다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제3법으로 했을 때 이것도 1% 이하의 강열 잔분을 갖다가 보여야지 이것이 제대로 된 그런 이제 원료로서의 그런 어떤 특징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고요. 또 요거 이외에도 이제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특히 이제 색조 화장품 이런 데에 이제 활용되는 그런 분말 중에서는 이제 나일론 분말 같은 경우도
어떤 뭐라 그럴까 매끄럼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나일론 분말 같은 경우는 이 원료는 나일론 6로 된 단섬유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상이 백색의 섬유상 또는 섬유상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데 냄새는 없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확인 시험은 이 원료를 1g에 희석시킨 염산, 염산을 갖다가 10ml 이런 것들을 갖다 넣었을 때 요 나일론 6라고 하는 것이 잘 녹아야 된다는 거죠. 또는 두 번째 방법으로 원료를 가열하면서 하면 녹아서 거품이 나기도 하고 연소하면 청색의 불꽃을 내고 또 소화 직후에는 아미노산의 냄새에 그런 흰 연기를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다. pH의 경우에는 7.0에서 8.0 이런 정도를 1번 방법부터 10번 방법까지 쭉 테스트를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순도 시험도 물 가용분이 0.5% 이하여야 되고 중금속은 이 원료 1g을 갖다 달아서 중금속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제 시료를 했을 때 납 표준에 2ml를 갖다 넣어가지고 측정을 즉 20ppm 이하로 측정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비소와 관련된 중금속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시험들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건조 감량이라든가 강열 잠분 이런 건조 감량, 강열 잠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제일 처음에 설명을 잠깐 드렸었어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원료를 갖다가 이제 시험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나일론 6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료 시험 규격으로서 또 벤조익 애시드, 벤조산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안식향산, 독특한 향을 갖다 이제 나타내기도 하죠. 이 원료를 건조한 것은 정량할 때 벤조익 애시드 99.3% 이상을 갖다 이제 함유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성상이 이 원료는 포화 수용액 10ml에 염화 제이철 시약을 갖다가 0.5ml 넣었을 때 젓갈 속에 침전이 그런 침전이 생기는 그런 특징을 갖다 보이기 때문에 바로 벤조익 애시드가 올바른 벤조익 애시드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융점의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대략 121도씨에서 123도씨의 녹는 점을 가지고 있다. 순도 시험은 염소화합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고 거기에 프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고 또는 중금속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또 황산에 대한 정색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과망간산 칼륨 환원성 물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반응을 갖다 나타내는지 또 건조 감량이 얼마고 강열 잠분이 얼마고 또 정량 요것을 갖다가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갖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지금 제시한 그런 시험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함으로써 요 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을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벤조익 애시드뿐만이 아니라 또 부틸렌글라이콜 우리 13BG 뭐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3부틸렌글라이콜. 그래서 보통 C4H10O 산소가 2개짜리 달린 이러한 이제 물질인데요. 요거는 성상이 무색의 점성이 있는 맑은 액이에요. 그쵸? 부틸렌글라이콜 13BG 같은 경우 맑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죠. 냄새가 거의 없고 맛은 혀에다 이렇게 살짝 대면은 약간 단맛이 나는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확인 시험은 이 원료 0.35g에 피리딘 3ml 그리고 트리페닐 클로로메탄 2.1g을 넣고 환류 냉각기를 갖다 달아서 수욕상에서 1시간 가열하고 식히고 그 다음에 식힌 다음에 아세톤 60ml를 넣고 녹이고 활성탄 60mg을 갖다가 넣어서 잘 흔들어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과를 하라는 거예요. 여과를 한 다음에 그 여액, 여과를 한 찌꺼기 말고 찌꺼기가 없는 깨끗하게 빠져나온 그 여액을 갖다가 수욕상에서 한 반 정도가 되도록
그리고 이제 농축을 하고 그 다음에 설정한 석출이 된 그런 이제 결정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여과를 해서 105도씨에서 30분간 건조하고 그리고 녹는점을 측정을 했을 때 첫 번째 방법으로 측정을 했을 때 164에서 173도 사이에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부틸렌 글라이콜이다. 지금 이 테스트 하려면 좀 꽤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업체의 경우에는 이 제공하는 회사로부터 MSDS, 그렇죠? 예. Material Safety Data Sheet라고 하는 물질 보건 안전 그 데이터 시트를 갖다 전부 이제 받게 되죠. 거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이 물질에 대한 성상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중, 밀도의 경우 저기 뒤에 20,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테스트하고자 하는 부틸렌 글라이콜도 20도씨에서 그리고 비교가 되는 4도씨의 물도 20도씨에서 4도씨의 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그 물도 똑같은 20도씨에서 밀도를 갖다가 비교를 했을 때 대략 값이 1.004에서 1.007의 그런 이제 값을 갖는다. 거의 뭐 그러니까 1에 가깝네요. 부틸렌 글라이콜은. 그쵸? 수용액에 잘 녹는 그런 이제 물질이기도 하죠. 순도는 뭐 액성이 수용액이 중성이다. 황산염, 중금속, 비소, 강혈잔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증류 시험을 했을 때는 어떠한 특징을 갖다 보이는지 그러한 것들도 마찬가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틸렌 글라이콜도 한번 잠깐 봤고요. 또 비즈왁스, 우리 고체로 많이 쓰는 비즈왁스 유성 성분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이제 원료 중에 하나죠. 비즈왁스 뭐예요? 벌의 집입니다. 벌집.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원료는 동양 꿀벌. 동양 꿀벌. 요거는 아피스 인디카 파도초코프스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꿀벌이에요. 학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나 또는 서양 꿀벌 아피스 멜리페라 리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학명을 갖다 가지고 있는 꿀벌이죠. 그 꿀벌의 벌집에서 얻은 여기서 납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납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쓴 거고요. 밀랍할 때 납 그리고 영어로는 왁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왁스를 갖다 정제해서 얻은 것이 바로 비즈왁스인 것이죠. 성상은 엷은 황색에서부터 엷은 갈색을 갖다 띠는 그런 흰색의 덩어리이고 폐유성이 아닌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은 거의 없는 그런 특징을 갖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토종 꿀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그 벌집에서 이렇게 손으로 뚝 떼어가지고 먹으면 입에다 한 입 넣고 그 안에 있는 꿀을 갖다 다 빨아 먹으면 이 안에 뭔가 입에 자꾸 이렇게 달라붙는 듯한 그런 것들이 남아있게 되고요. 결국은 삼키지 못하고 이렇게 뱉어내게 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그게 비즈왁스예요. 벌집인 것이죠, 벌집. 이 벌집의 경우 융점, 녹는 점이 60에서 67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산가는 5에서 7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학가가 80에서 한 1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순도 시험에는 수분이 얼마가 되는지 강혈잔분이 얼마가 되는지 마찬가지 순도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비즈왁스 이외에도 또 사이클로메티콘, 우리 유성 성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끈적이지 않으면서도 오일 성분인데 아주 산뜻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러한 이제 실리콘 계열의 오일인 것이죠. 주로 폴리 디메틸 사이클로실록산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는 무색의 맑은 액으로 냄새도 거의 없는 그런 형태고 확인 시험은 이 원료를 가지고 적외부 흡수 스펙트럼 뭐 뒤에 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겠는데요. UV 비저블 스펙트럼 포토메터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측정을 해서 그래서 바로 확인 시험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비중은 대략 25도씨에서
상온인 15.6도씨의 물과 비교를 했을 때 0.949에서 0.955 정도의 그런 정도의 비중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점도는 2.2에서 2.6 센티스토크 정도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가, 산가의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이제 측정을 하는지, 또 순도 시험은 증발 잔류물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그 값이 대략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여기 원료 시험 규격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프로필 파라벤, 우리가 방부제로 많이 쓰는 것이죠. 프로필 파라벤 같은 경우 파라옥시 안식향산 프로필이라고 하는 이제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 원료는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 가루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실험할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지만 냄새도 없고 약간의 독특한 냄새가 없긴 하지만 약간의 특이한 그런 이제 향취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확인 시험은 50mg의 초산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세트산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했죠. 아세트산 2방울, 황산 5방울을 넣어서 5분간 가온할 때 요 액이 아세트산 프로필의 냄새가 나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고요. 메틸 파라벤의 확인 시험 2번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같이 하면 됩니다. 이거는 프로필 파라벤이에요. 메틸 파라벤도 확인 시험을 이제 하게 될 때 그때 두 번째 방법을 따라서 이제 할 수가 있다. 강혈잔분이라든가 또 정량법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잠깐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프로필 파라벤 그리고 핵실 라우레이트, 이 핵실 라우레이트가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중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원료들이. 근데 이제 핵실 라우레이트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원료의 시험 규격으로서 이제 나와 있어요. 라우린산 핵실이라고도 이제 표현이 되고요. 이 원료는 주로 핵실 알코올과 라우릭 애시드의 에스테르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물질이고요. 요거는 엷은 황색의 맑은 액체 상태이고요. 냄새는 거의 없는 그런 형태를 갖다 보인다고 하죠. 확인 시험은 이 원료가 가지고 있는 적외부 흡수 스펙트럼. 바로 뭐라고요? UV visible spectrophotometer. 우리말로 하면은요, 적외선 분광 강도계.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로 이제 측정을 해서 그래서 확인 시험을 갖다 이제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굴절률이 1.438에서 1.441 이런 정도를 갖다 나타내게 되고요. 비중의 경우에는 물 20도씨하고 비교를 했을 때 0.85에서 0.87 정도 이런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에스테르가라든가 수산기가, 요오드가 또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이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이러한 원료의 시험 규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뭐 핵실 라우레이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이제 원료의 각 그 원료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잠깐 보셨던 것처럼 각 원료의 특징을 갖다가 확인하고 하는 그런 이제 시험 방법 이외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제 그 물질을 갖다 이제 분석하는 방법들, 시험하는 방법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시험하는지, 성상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은 앞에서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하는 건지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시험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분석 방법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석 방법들을 갖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원료 규격 가이드라인에 이런 것들이 51가지 정도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여기에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기체 크로마토그래프라고 하는 분석 기기를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지난 시간에 제일 먼저 잠깐 살펴봤었는데 강렬 감량 시험법 또는 강렬 잠분 시험법 이러한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조 감량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게 몇 가지가 있죠. 검학과 측정법 또 산가 측정법, 수산기가 측정법,
에스텔가 측정법, 요오드가 측정법. 제가 일부러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유성 성분인, 예, 우리 화장품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유지를 갖다가 시험하는데 주로 이렇게 5가지 정도의 방법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시험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유지의 시험 방법 이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뭐 굴절률을 갖다가 측정함으로써 아까 어떤 물질 같은 경우 굴절률이 얼마다 이렇게 이제 값이 나와 있었잖아요. 기계, 굴절률을 측정하는 기계, 예, 압의 굴절계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계를 통해서 직접 굴절률을 갖다 측정하기도 하고 전기 적정법이라든가 또는 점도를 갖다 측정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예, 중금속 시험법이라든가 pH를 측정하거나 예, 흡광도를 갖다 측정을 하거나 또는 향료 시험법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 29번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첫 번째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그리고 예, 29번째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과 같은 이렇게 분석 기기를 통한 방법들도 있고요. 또 적외선부 흡수 스펙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석 기기를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 흡광 강도를 측정하는 것도 이런 것들도 다 기기를 통해서 측정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예, 조금 뒤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차씩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